만두 콩밥에 제맛 아시는 분들 찾아 소장님이 갑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한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아. 아유, 이렇게 더우신다고 이렇게 오시네 고생하셨어요. 아유, 집 구경하러 아주 멀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다 선생님 그러면 바친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네. 한 1,3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요? 이거 저기 제가 다 농사 짓고 있어요. 집 짓고. 와. 이 집 지으려니까 이것도 네. 이거 길까지 내야 되더라고요. 아, 공공도로가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전용 그렇죠. 도로예요? 제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네. 이 도로를 낸 거죠. 한옥을 짓고 싶어서 사도까지 깐 안흥산경인 김선홍입니다. 한옥에서 죽어도 살기 싫었지만 남편 소원 들어주려고 같이 살고 있는 최혜경입니다. 아, 여기 저기 전이니까 전인데 그걸 전용을 집터로 바꾸려면은 4m 도로에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내 개인적으로 도로를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여기다가 그럼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제가 반풍수는 돼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여기 그래도 부지가 내가 집 짓고 살기는 여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인생 마지막 집과 죽어 누울 땅 찾아 전국을 헤매다 마침내 이곳을 발견했답니다. 문제는 논밭은 있는데 멀쩡한 길이 없었대요. 뭐야, 그러면 진짜 내 돈 들여서 내기를 냈다고요? 땅도 집도 주인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요. 얘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대문은 앞이 아니라 옆인가 봐요. 여기가 대문인가 보네요. 예, 예. 저희 집 이제 대문입니다. 아, 의리의리한데요? 세상에나, 거기다 집을 부르는 이름도 있대요. 한때 예. 한자를 5,000자씩 쓰고 막 그랬거든요, 앉아서. 아유. 여기 아는 뭐 확실하고 흥, 산. 맨 마지막 글자. 그건 조금은 저 경자예요. 경인가요? 예. 예. 박갈경자라고. 나는 산에서 먹고 살고 산에서 놀겠다. 오, 야, 멋진 그런- 말이네요. 딱 네 글자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네요. 앞에서 또 농사 지으시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한옥도 짓고 사시니까 꿈을 이루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제 꿈은 제 로망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 진짜 오기 싫었어요. 그래요? 네. 늙음하게 신세 많이 져요, 제가. 이리 오너라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리 오면 누가 오겠어요? 제가 가야죠. 오, 노을직한 땅에 제대로 잘도 지어 놓으셨네. 버선코 콧대 휘날리며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안채에 아담하니 소박한 사랑채까지 둘이 살기엔 대골이네요, 대골. 어우, 거기다 저 풍경 어쩔 거야. 이 정도 풍광이면은 대감집 안 부러운데요. 이야, 정말 선생님 댁이 마당에서 보이는 이 담 너머 풍경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이 좀 작고 되게 그래서 좀 검소한 집인가? 라는 인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막상 돌아서 이제 제대로 보니까 이 거꾸로 보이는 풍경이 어마어마하군요. 멀리 길 가다가도 어디 여행하다가도 이렇게 한옥이 보이면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오. 찾아가서 주인 만나서 좀 물어보고 아.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우리 남편이 저쪽에 지금 보이는 네. 땅에 있거든요. 빈 공간. 그 창고 안에다가 네.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 집을 지었어요. 집 짓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은 1년을 창고에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한대짬 자처하며 집 지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저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48에 수술을 받았어요. 되게 젊을 때 그렇죠, 젊었을 때죠. 그래서 50도 못 살고 죽는나 또 생각을 했었죠. 위암 3기, 죽는다 생각하니 가장 아쉬운 게 태어나 집 한 채 못 지어본 거랑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몸 추스르자마자 집 지을 채비부터 서둘렀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몸도 성취하는데 왜 그게 힘들게 하냐. 그저 편안하게 좀 조용한 아파트에 가서 쉬면서 이렇게 살지 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반대는 했지만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신의 로망이래요. 꼭 해보고 싶대요. 그 말에 그냥 무너지셨군요. 네. 아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되게 고마우시겠어요. 아유, 그럼 그걸 모르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집이래요. 어차피 지을 거 잘 짓고 싶었답니다. 닥치는 대로 찾아서 읽고 찾아다니며 배웠더니 반 풍수에 반 한옥 전문가가 다 됐죠. 반 전문가가 지어서 그런가요? 어쩌면 이렇게 선이 고울까요? 보시다시피 여기 곡선이 참 멋있죠. 너무 예뻐요. 이게 한옥 지붕의 매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석가래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중석가래네. 예, 이중 석가래도 있는데 이 석가래를 이어서 붙인 거예요. 나중에 여기 조그만 석가래 하나 있잖아요. 각이 진 거. 네. 요걸 이제 부연이라 그러는데 부연이라고 하죠. 예, 연이라는 말은 석가래라는 뜻이고 예. 부란 말은 이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와 예. 정말 한옥을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지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우리 남편이 진짜 온 힘을 다 바쳐서 지은 집이에요. 속으로 들어가시죠. 아, 예. 네. 야.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지었다는 그 집. 속은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어놨는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죠. 어머나 깔끔해라. 아 이거는 대청마루라고 불러야 돼? 거실이라고 불러야 돼? 아유 탁 트인 게 너무 근사하다. 이 층고 높은 거 봐요. 한옥이 이렇게 개방감 있는 집이던가요? 오, 근데 천장이 정말 무슨 궁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임금이 아닌데. 근데 여기 다 가려져 있어서 다른 집에서 흔히 보이는 이 상량문이 안 보이네요. 요 가운데 네, 이런 도리가 하나 들어가요. 예, 그렇죠. 예. 뭐가 하나 그걸 있는 거죠. 종돌이라 예, 그러는데 예. 고기에 그 상량문이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게요. 진짜 천장을 우물정자처럼 짜서 놓았는데 상량문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증거 영상을 찍어두었답니다. 맞네. 저기 위로 상량문 올라가네요. 후손들 보라고 타임캡슐까지 넣었대요. 그래서 우물 천장 안에 꽁꽁 감춰두신 거구나. 이 집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옥에 벽난로를 뒀대요, 글쎄. 좀 많이 춥긴 춥나 봐요. 또 옆에 마침 벽난로도 있네요. 겨울에는 한 영하 한 20도 이상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이 단열돼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많이 알아봤는데 네네. 여기다가 또 우레탄 팜을 우레탄 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질 우레탄 폼인가 연질 뭐. 우레탄. 예. 지붕엔 단열을 위해 연질 우레탄 폼을 쏘고요. 벽체는 흑벽돌 대신 기성 단열 벽체를 썼대요. 한옥의 진심인 선홍 씨가 전통 방식을 포기한 이유가 진짜 궁금한데요. 저희 시댁이 한옥이잖아요. 그 얘기 또 한옥인데 엄청 추워요. 겨울에 운목에다가 옛날에는 저기 오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땡땡 얼었잖아요, 옛날에는. 집을 이렇게 짓고 싶다 할 때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이렇게 짓겠다는 거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든 게 아내에게 이렇게 배려를 한다. 그 항목이 너무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줬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저 5년 동안 찬밥을 안 먹어봤어요. 그냥 뭐 그냥 그리고 그냥 매 끼마다 그건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위암 완치 판정까지 5년 동안 삼시세끼 건강한 밥 차려낸 정성이면은 엎드려 절해야죠. 그 고마운 아내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은 이 안채 구조 자체래요. 뭔가 달라 보이죠? 아니구나. 아빠도 구조랑 똑같은데요. 언젠가 혼자 남은 아내를 위한 배려였답니다. 밖에서 보면 뭐 한옥인데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아파트의 그냥 형태를 그냥 갖췄어요. 근데 이렇게 집 지으면서 그러면은 그 선생님 스스로를 위해서 뭐 하신 건 없어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가보실래요? 예, 좋죠. 예. 그래, 뭐 하나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어디 또 보시죠. 선홍 씨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안방이랍니다. 그런데 어디요? 선생님을 위한 뭐 특별한 게, 혹시 아짜창살 그거 때문에 얘기하신 건가요? 이게 너무 약소하잖아요. 이게 한지장판이잖아요. 콩댐이네요. 예. 혹시 구두를 놓으신 건가요? 그쵸, 구두를. 저는 그래요? 안방에다 구두를 놨어요. 구두를 놓으셨구나. 아내 위에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구두였대요. 코끝은 서늘하고 등은 뜨끈한 어린 시절. 한옥 구들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콩댐까지 했네요. 엄마야, 근데 구들간 방에 침대가 몇 마리래요? 반대, 극구 반대했죠. 그럴 바에 왜 돈 들여서 힘들게 그 구두를 놨냐. 땀 흘리고 이게 뜨끈한 아랫목에서 소위 말해서 지지면 얼마나 좋은데. 일어나면 되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좋지만 일어날 때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근데 놔주셨네요. 그리고 뭐 마누라 이는 장사 있어요? 이 집 알고 보니 아내 혜경 씨만을 위한 집이었네요. 근데 그런 거 치곤 부엌이 너무 좁아요. 대면형 주방이 대세인데 선홍 씨는 모르셨나 보네요. 여기가 부엌이잖아요. 예. 야, 근데 집 규모에 비해서는 좀 크기가 좀 작은 편으로 보여요? 부엌 크면 또 단점도 있어요.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동선이 길잖아요. 뭐 여기서 돌아서면 또 이렇게 되고. 김치냉장고, 동선이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 주방에서 저한테 준 선물이 또 있어요. 뭘까? 이 창문이 선물이라고요? 금을 바르셨나? 아니면 여기가 금고로 통하는 창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혜경 씨만을 위한 비밀 아지트로 통하는 문인가? 문을 한번 나가볼까요? 예. 뭐 다용도실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 부엌에서 루마루로 통하는 문이었구나. 풍경 좋다. 작은 창으로도 이 루마루 풍경이 한눈에 담긴대요. 선물 많네요. 인정해야죠. 루마루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풍경 맛집. 자세만 바꾸면 절경이 쏟아져 들어오죠. 나도 가고 싶습니다. 저 루마루 좀. 이야, 정말 선생님 댁의 이 최고의 전망대가 부엌이랑 정말 최고의 또 지름길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차 한 잔이라도 맛을 낮추면은 작은 창은 혜경 씨 동선 줄여주는 효자템으로 등극한답니다. 남편 선홍 씨한테 서빙 먼저 시켜놓고 당당하게 빈손으로 루마루에 등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풍경 앞에 앉으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시작된답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내 안도 들여다보고요. 왜 우리가 저기 멍 때리기 하잖아요. 저 그거 잘해요. 그게 좋아요.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뭐 앉아서 차 마시고 특히 겨울 풍경이 압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사계. 이런 신선 노름을 하게 될 줄 선홍 씨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바빠서 아는 척 한 번 못 해줬던 풀 한 폭이 한 줌 달빛이 진짜 선물임을 아파보고야 알았답니다. 저희 집엔 이 사시사철 그 풍경도 좋지만 풍경이 또 하나 있어요. 장관이었어요. 저기 신랑 말 타고 신부 가마 타고 이렇게. 오, 이게 누구래요? 이 늠름한 신랑이 아들이래요. 집 짓고 제일 좋았던 날이 아들 혼례 치르던 날이랍니다. 웨딩 포토 찍으러 제주도를 왜 가? 여기 루마루가 있는데 이러니 억울해서라도 오래 살고 볼 일이죠. 루마루가 원조 풍경 맛집이라면은 텐마루는 자매 풍경 맛집이랍니다. 누마루도 그렇고 와 여기 텐마루에 또 앉아서 보니까 이 풍경이 정말 백미인데요.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저 앞에 있는 담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절대 안 보이는 구조. 이거야말로 선홍 씨 아니 조상들의 지혜죠. 이거 어디 가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헐벗은 집에 외투 하나 입혀주는 심정으로 인부를 불러서 직접 담을 쌓았답니다. 이 집은 한 땀 한 땀 선홍 씨가 빚어 만든 작품입니다. 어휴. 뭘 잔뜩 갖고 나오시네요? 아유 이거 이제 귀한 보물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에 이 역사입니다.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머무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지나가기 위해 들른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일정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며 특히 아내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이게 원칙 중 하나였네요. 이 집을 짓고 나서 굉장히 말투며 이런 거에 행동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옛날 모습이 보였어요. 이 집이 우리 남편을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예.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저를 살린 것은 집이 아니라 집사람이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집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집도 집사람이 진 거지. 아내가 살린 남편이 살기 위해 지은 집. 지체 말고 계속 탐구해 봅시다. 여기는 사랑채인 거죠? 말 그대로 손님을 위한 방인가요? 여기는 우리 부부의 시간이 각자 흐르는 곳이에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아니, 싸우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싸움 들어간다. 네, 여기는 저희 남편 공간, 저쪽은 제 공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도 3일을 내리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금술 유지의 비결은 자기만의 시간, 아니 자기만의 공간이지요. 특히 아내의 공간은 전직 미술 교사였던 혜경 씨를 위해서 남편 선홍 씨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공간이라네요. 뭐 활용 점정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집 사장님 저는 점을 2개 찍었어요. 담장은 가시적인 물리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거라면 저건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뿌듯하신가 봐요. 따봉. 지난 2월에 퇴직한 혜경 씨는 남편이 찍어놓은 활용 점정의 공간에서 이제야 천천히 가는 시간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인생 후반전 휘슬이 울린 거죠. 아프지 않았던들 절대 지을 수 없었던 인생 마지막 집. 그에겐 소원이 있답니다. 이제 육신이라도 요 뒤에 와서 묻히고 싶어요. 내 집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인생 마지막 잠을 청하고 싶단 말씀이지요. 제가 48에 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금은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렵진 않으세요? 뭘 두려요? 뭐 이게 좋은 세상 살다가 가면은 뭐 그걸로 만족을 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아궁이 앞에 이 자리가 선홍씨 지정석입니다. 춤추는 불꽃을 보고 있자면 생각이 많아지지요. 불꽃처럼 사는 인생? 뭐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오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내가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으세요? 그거 좋죠.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삶이랍니다. 오늘 아주 고기 구워 먹기 좋은 애네 비가 와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술 조금. 아 자는 차에 마시라고. 아유 안 돼. 저 멀리 보이는 풍경 안주가 진짜 좋네. 잘 왔지? 이 집에 그래도. 그럼 땡큐. 고마워. 내가 고맙지. 한번 먹어. 그렇다면 소장님은 부모님 집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까요? 정기용 건축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 속의 집,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꿈속에 그리던 집. 요 세 집이 겹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면 오히려 꿈속의 집보다는 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 그 기억 속의 집을 한번 더듬어 찾아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셔서 더 좋았던 어릴 적. 그 집에서 어제 말고 오늘을 살아보고 싶네요.